급진적 구성주의. 1.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 지식은 감각을 통하거나 의사소통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된다. 2. 지식의 생장 지향성의 원리. 인식의 기능은 적응적이며 생물학적인 용어로 적합성 또는 생장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지닌다. 3.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 인식은 주체가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객관적인 존재론적 실제를 발견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개인의 경험을 통한 추상화 과정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원리는 주체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피아제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지식은 언어를 통해 전달될 수 없다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언어관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 객관성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개인의 지식 구성에 있어 언어의 역할을 강조하며 언어가 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고츠키의 이론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구성의 과정. 1. 개인의 주관적 수학적 지식이 공표되어 사회 속에서 공적인 비평과 재형성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지식으로 되는 합의 과정. 발표와 토론, 협력학습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 수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표된 수학은 나카토스의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따라 재형식화되고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과정 2. 사회의 객관적인 지식이 개인의 주관적인 지식으로 내면화되는 과정. 내적인 주관적 표상을 구성하는 것. 개인은 학습을 통해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의 고유한 표상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구성주의와 급진적 구성주의는 공통적으로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 생장 지향성의 원리를 수용하고 지식의 비객관성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객관성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식의 사회적 구성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급진적 구성주의에서는 비객관적인 수학 지식의 확실성을 수학적 지식의 적합성과 적응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나카토스. 증명관. 원래의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사고 실험. 추측이 참임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여 반박의 시야를 넓히는 것. 수학관. 추측, 증명, 반박의 논리에 의해 추측이 끊임없이 개선되어 성장하는 준경험적인 과학. 수학적 지식은 완전한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1. 수학적 추측을 제기. 2.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 3. 반례가 등장하고 추측과 증명을 반박. 4. 증명을 검토하여 증명과 추측을 개선. 소박한 추측. 문제의 잠정적인 해로 얻게 되는 추측. 연역적 추측. 문제 상황에서 증명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연역해서 얻은 추측. 전면적 반례. 본래의 추측을 반박하는 반례. 국소적 반례. 부분 추측을 반박하는 반례. 전면적 반례를 다루는 방법. 괴물 배제법. 추측은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증명된 추측은 옳으며 오히려 반례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반례를 배제하여 원래의 추측을 존속시키는 방법. 추측에 포함된 개념들을 다시 정의하여 반례 즉 괴물을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 밖으로 몰아내고 추측을 살리는 방법. 개념의 정의가 쟁점이 되고 결국 용어가 처음보다 정교하게 재정해 된다. 예외 배제법. 새로운 반례가 나타날 때마다 예외에 대하여 언급한 조건절을 첨가하여 안전한 영역으로 철수하는 방법.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으로 추측을 제한하여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과대 또는 과소의 일반화를 초래할 여지도 있지만 추측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과대의 일반화. 개념을 너무 넓은 범위에 대하여 일반화하는 것으로 어린아이가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보고 개라고 하는 것. 과소의 일반화. 개념을 너무 좁은 범위에 대하여 일반화하는 것으로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만 개라고 생각하는 것. 보조 정리합체법. 반례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 그것을 원래 추측에 합체시키고 증명을 고치는 방법. 그 반례가 국소적 반례임을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추측을 발견하는 과정과 그 추측을 증명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나카토스는 발견과 정당화의 논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역할. 1. 학생이 증명을 할 때 추측과 증명의 각 단계에 대한 적절한 반례를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사가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수준에서 반박이 불가능한 증명을 단번에 제시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반박을 하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증명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 3. 이러한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의 철저한 교재 연구에 바탕을 둔 지도 과정에 대한 사고 실험이 요구된다. 프로이덴탈 수학화 현상을 수학자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손질하여 새로운 본질로 조직해내는 조직화 활동. 수학화 과정 현상과 본질의 교대 작용에 의해 수준 상승이 이루어지는 불연속적인 과정. 수평적 수학화 현실 내의 문제 장면을 형식적인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것. 현실적인 것으로 체험된 세계에서 좀 더 추상화된 기호의 세계로 이행되는 것. 수직적 수학화 세련된 좀 더 높은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추상화된 기호의 세계에서 기호들이 계속 형성되고 이해되고 반성되는 것.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도외시되던 실험, 관찰, 귀납적 추론 등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기호화, 일반화, 형식화와 마찬가지로 수학화 과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이 됨. 기성수학 수학적 활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수학. 실행수학 수학화 활동에 초점을 두는 수학. 인간 활동으로서의 수학의 측면을 폴리하는 발생 상태로서의 수학. 라카토스는 비형식적 수학, 프로이덴탈은 실행수학이라고 표현한다. 반교수학적 전도 현상으로부터 본질에 이르도록 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본질을 단지 학습자에게 부과하는 접근 방식. 수학의 연역적인 체계만을 중시하고 그것을 초등화하여 지도하는 것을 반교수학적 전도라며 비판함. 발전적 조작 가능성 수학의 재창조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 수학은 관계가 풍부한 현실에서 발생해야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것들이 창조된 후에 적용 가능하고 다음의 재창조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안내된 재발명 프로이덴탈이 주장하는 수학화는 교수학적으로는 재발명을 의미하는 바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하에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현실로부터 수학화 활동에 의해 주관적 의미를 갖는 수학적 내용을 재발명해 나가는 과정을 학습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 사고실험 수업 장면과 관련한 사고실험 교사나 교과서 저자가 한 학생 또는 한 그룹의 가상적인 학생들과 그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그에 따라 가르치거나 저술하는 태도. 수업 내용과 관련한 사고실험 어떤 수학적 개념을 발명했거나 수학적 방법을 개선한 개인 수학자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추측. 수학화 과정 첫 번째, 현실 세계의 문맥을 직관적으로 탐구. 문제의 수학적 측면을 알아내고 규칙성을 발견. 두 번째, 현실 상황으로부터 수학적 개념을 추출해내는 수평적 수학화. 이 단계에서는 수학화 과정에 대한 반성이 필수적이다. 세 번째, 형식화와 추상화가 중심인 수직적 수학화의 단계. 수학적 개념에 대한 엄격하고 형식적인 정의가 뒤따른다. 네 번째, 개념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개념을 강화하고 일반화하는 응용적 수학화의 단계. 프로이덴탈은 바닥 수준으로부터의 점진적인 수학화를 주장하는 바, 바닥 수준에서의 활동을 탐구 수준의 활동과 구분하여 비수학적인 활동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실제 수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탐구 수준에서의 수학적 활동을 준비하는 예비 수학적 활동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 수학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수준의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정신적 활동이 반성적 사고라고 보았으며 반성이라는 용어를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고전적 역사 발생적 원리 수학을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수학의 발생을 경험하게 하려는 원리. 해켈의 재현의 법칙 동물의 태아 발생 과정이 종족의 진화 과정을 재현하듯 개인의 수학 학습 과정은 인류라는 종족의 학습 과정인 수학의 역사를 어느 정도 재현한다. 클라인과 푸앙카레 역사적 발달의 과정에 따라 직관적인 상태에서 점진적인 형식화를 거쳐 마지막에 연역적인 형식 체계에 이르도록 지도할 것. 현대적 역사 발생적 원리 프로이덴탈에 안내된 재발명 역사적 발달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학습자의 현실적 문맥에 맞게 교사의 적절한 안내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시하여 수학적 개념을 학생의 현실로부터 수학화 과정을 통해 재발명해야 한다. 역사 발생적 원리의 의의 이를 통해 수학적 개념 형성 과정을 깨닫고
흥미를 가지게 됨. 수학자들이 수학적 개념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학생들이 겪는 장애가 될 것이고, 그러한 어려움을 제거할 수는 없다. 수학적 개념이 역사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빠른 접근만을 추구할 경우 진정한 이해를 돕지 못할 것이다. 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가르칠 때에 역사 발생적 과정 없이 계산법만 설명한다면 학생들은 정적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수학자들조차 미적분학의 엄밀한 정의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으므로 학생들 또한 미적분학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음수체계를 수용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므로 학생들도 그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음수 개념에 친숙해지고 음수를 다루면서 직관적인 판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산파법.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무지와 곤혹감을 야기시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유발하여 대화를 통해 원리를 발견시키는 방법. 사고 실험을 통한 세련된 교수 학습 방법. 학생이 모르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소유한 의견에서 출발하여 질문과 대화를 통해 발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의 발생적 접근을 부각시켜 수학 수업을 구상하는 데에 의미 있는 방법적 아이디어를 제공. 하지만 네 아니오라는 단답형 대답만 요구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므로 그대로 재현해서는 교사 중심 이연역적 수업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교실 수업 환경에서 산파법을 적용한 수학 수업의 실행은 교사가 소크라테스 방법의 기본 교육 철학을 의미 풍부하게 살리면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풍부하게 접목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반일내의 5단계 기하 학습 수준. 1수준. 시각적 인식 수준. 전체적인 모양새로 도형을 인식하며 도형의 성질에 주목하지 않는다. 2수준.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 도형의 성질에 주목하며 도형의 성질을 분석할 수 있다. 3수준.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 여러 도형 사이의 관계와 한 도형의 여러 성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국소적으로 연역적 추론을 할 수 있다. 4수준. 형식적, 연역적 인식 수준. 연역적 추론을 이해하며 형식적인 증명을 구성할 수 있다. 무정의 용어, 공리, 정의, 정리 사이의 논리적인 차이점을 인식한다. 5수준. 엄밀한 수학적 수준. 여러 수학 체계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모델을 참고하지 않고 기하를 연구할 수 있으며 공리, 정의, 정리 등의 문장을 형식적으로 다룸으로써 추론할 수 있다. 전문적인 수학자의 수준. 제3수준에서의 관계망 구축은 제4수준에서의 연역적 추론의 필연적인 조건이다. 한 도형의 여러 성질 사이의 관련성이나 여러 도형의 성질들 간의 관련성을 구축하려는 필요성이 생길 때 비로소 국소적인 규모에서나마 연역적인 추론, 즉 증명의 필요성이 생긴다. 수학적 사고는 모든 수준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발달하게 된다.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의 발달은 나이나 신체의 성숙보다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더 많이 의존한다. 전 수준에서는 사고의 수단이었던 것이 다음 수준에서는 사고의 대상이 된다. 1수준. 주변 사물에서 도형을 파악. 2수준. 도형에서 성질을 파악. 3수준. 성질에서 명제를 파악. 4수준. 명제에서 논리를 파악. 각 수준은 그 자체의 언어적 상징과 그 상징들을 연결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준의 상승은 언어의 확장과 관계된다. 다른 수준에서 추론하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바닐레와 피아제는 인지적 발달 과정은 나선적 교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 과정을 바닐레는 수단의 대상화, 피아제는 반사와 반성의 교대로 설명하고 있다. 바닐레의 교수 학습 단계. 1단계. 질의, 안내 단계. 교사는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학습 주제를 소개한다. 2단계. 안내된 탐구 단계. 학생들은 신중하게 계열화된 활동을 통해 새로운 학습 주제의 특징에 익숙해진다. 학습 주제를 탐구하면서 그 구조를 점진적으로 파악한다. 여기에서의 대부분의 활동은 특별한 반응을 유도하는 단일 단계의 과제이다. 3단계. 발전, 명료화 단계. 학생은 교사의 개입이 최소인 상태에서 자신의 개념과 어휘를 정연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그것을 명확히 하며 전문적인 용어를 학습한다.
4단계. 자유탐구 단계. 학생들은 문제 해결적 성격을 갖는 보다 복잡한 과제에 도전한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탐구 분야의 구조에 정통하게 된다. 다중 단계의 과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완수될 수 있는 과제와 접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고 탐구 대상 사이의 많은 관계들이 학생들에게 더욱 명확해진다. 5단계. 통합 단계. 학생들은 자신의 관찰을 재검토하고 요약하며 대상과 관계의 새로운 그물망을 형성하기 위해 그동안 배운 새로운 개념과 관련성을 통합한다. 교사는 전혀 새롭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학생이 이전의 활동을 반성하고 관찰한 것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객관을 제시하면서 돕는다.